기념일은 1939년 우리 한양대학교 생긴 오늘 85주년이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한양대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김현준 총장께서. 그리고 나하고 이제 김현준 회장님하고는 거기서 이제 학과를 만들고 나는 이제 세상에 처음 태어났고, 그래서 39년생. 1939년 8월 10일생. 태어나기는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전주로 유학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는 이제 농사질 제목이 못 된다. 왜냐면 애들들이 다 뭐 삽질도 오고 뭐 개기질도 오고 지기질도 오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못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학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니까 도저히 너는 이제 농사는 틀렸고 공부는 해서 했고, 이제 전주가 이제 전라북도 소재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3학년 동계면 꼴창에서 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4, 5, 6월 이제 전주 풍남국민학교, 전주에서 제일 문교부 지정연구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내가 이제 전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전주 북중 들어가고 거기서 전주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한양대학교 요업공학과 1회로 입학을 했고, 우리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사업체를 기업체 탐방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근데 전주에 가면은 전매청이 있었고 또 전주 제사, 문화연필 이런 공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싹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제사 공장에서 실이 짤깍짤깍 하면서 막 뽑아 나오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야, 그거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돼서 이제 제조하고 그런 것을 이제 뭐 앞으로 해야겠다. 좀 이제 관심을 갖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대학 요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월급쟁이 좀 하다가, 그래서 지금 한 45년 됐어요, 제가. 41살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무슨 거를 갈까? 처음에는 내가 이제 딴 데 시험 볼 때는 화학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이런 걸 시험을 봤는데, 요업공학과는 나 요업공학 모르잖아요. 요업공학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당시에. 아니, 친구의 아시는 분이 이제 교수가 있었어요.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업공학과가 처음 생겼으니까 거기를 졸업하려면은 취직도 잘 될 것이고 또 공부 열심히 하면은 교수도 되겠다. 근데 나는 교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교수라는 것은 학생을 뭐 가르치는데 그런 보람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답답할 것 같고 나는 좀 활동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업공학과를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잘 들어왔다. 1942년 3월 13일 생입니다. 출생이 이제 서울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내가 난 곳은 함경남도 단천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아버지가 거기 옛날에 광산과를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아마 지금 살아계셨으면 친일파로 많이 고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동양척축회사라고 일본 광산 회사의 광산과장으로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갖고 서울 사시다가 아버지를 뵈러 거기 갔는데 마침 눈이 많이 와서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거의 한 달 이상을 거기 있다가 거기서 났대요. 그래서 이제 나고 열흘 만에 이제 다시 서울로 와서 이제 있는데, 원래 출생은 함경남도 단천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늘 북에서 난 놈이라고. 근데 이제 출생이 서울로 돼 있어요.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6.25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사후퇴 때는 대구로 피난을 갔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는 뭐 다니나만 피난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대충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서울로 들어와서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또 중고등학교도 서울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한양공대를 왔는지 가끔 저도 의문이 생길 정도로 너무 생각지 않던 데를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광산과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좀 아시고, 그래갖고 이 요과가 청작이 만드는 과라 그러더라. 청작이. 한국의 청작이 그러면 아주 대단한 그 귀중품이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고, 또 여자들은 등록금을 반액 장학금을 준다 그러더라. 여자는. 아우, 대학 다니면서는 더군다나 너무 와서 맨 처음에 한 학기 다니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다니려고, 다음에 이제 의대 가야지, 그리고 안 다니려고 계약하고 안 왔어요, 학교를.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그분들이 교수님 되셨는데, 조교로 계셨던 이제 그 최상을 교수님하고 이영상 박사님이 집에 오셨더라고. 너 안 다니면은, 이제 여학생이 3명이었는데 2사람도 다 못 다니지 않느냐. 다녀라. 그리고 다니면은 도자기도 배우고 청자기도 배우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근데 두 분이 집에 오셨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냥 무조건 또 간 거예요. 예.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아주 한양대학이 뭐 재정적으로나 역사로나 모든 게 볼 때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열악한 상태였죠. 근데 요즘에 와서 내가 이제 한양 동문회를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 보니까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이게. 발전했죠. 그래서 한양대학 잘 나왔다. 또 한양대학교 자랑스러운 한양에 있는 상도 받고, 우리 이진성 학장도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그래서 한양대학이 굉장히 보람된 그런 일이다. 그때는 우리가 후기였어요. 2차 대학. 그때는. 그래서 의뢰 공대는 서울대학 받다 떨어지면 한양공대 왔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제1공학관, 제2공학관, 그 다음에는 물리관 밖에 없는데, 이 공학관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갖고 또 자리도 앞에 3자리 이렇게 우리 자리 앉는 자리가 있는데, 가방을 들고 갔다 오면 또 자리도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가방을 놓고, 그리고 이제 물리관 가서 화장실 보고 오면은 그날은 영락없이 도시락 다 남았은 데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이렇게 서러운 것도 아닌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사무실에 가서 남기동 선생님한테 일러요. 남학생들이 화장실 간 사이에 도시락 다 우리 도둑맞았다고. 좀 괜찮아. 거기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가리개를 해놓고, 그때는 강의실 의자가 3개가 붙어 있었어요. 의자가 붙어 있는 그거를 거기다 갖다 놓으시고 우리들 와서 거기서 쉬거나 밥 먹으라고 해놓은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가 있으라고. 그러면 짜장면 시켜주셨어요. 그때도 그야말로 짜장면이면 우리한테는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었거든. 그러면 우리끼리 먹으면서 잘 훔쳐 먹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맛있는 거 먹는다. 이래가면서 먹었는데, 그 남기동 선생님한테 몇 번 얻어먹었어요. 우리 뺏겼다 그러면 꼭 사주시니까. 예. 요가를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뭐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그 애착이 많이 있었겠죠. 교수로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참 많이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소리는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그 남기동 선생님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으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아주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웃기 잘하시고 얘기 잘하시고 재밌고, 농담도 잘하셔야죠. 근데 아주 재밌는 일화는 그 남기동 선생님과 이종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다 서울대 화공과 나오셔서 같은 그 유업을 하시게 됐는데, 모습도 비슷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성향도 비슷해요. 이정근 저 교수님이 조금 아래 아니야? 아래죠. 후배죠. 근데 너무 두 분이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는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댁에서
우리 일회들을 초대를 하셨어요. 집이 해화동이었거든요. 사모님이 그냥 뭐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은 뭐 별거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시고는 저녁을 먹이시는데, 그거는 중고등학교 거치면서도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 이게 대학 교수님이신가 보다. 언젠가 우리가 요 연합회 때죠? 요 연합회 때인가? 본인이 100세 되신, 우리가 100세 생일 케이크를 놓고, 요 연합회 신년회 때 갔어. 그랬더니, 내가 올해 100세밖에 안 됐습니다. 이러시면서, 그 전에 요업연합회 회장도 인사말을 했고, 또 요업협회 회장도 인사말을 했어요. 근데 멀리서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려. 좀 안 들려. 근데 100세 노인이 올라가셔서 내가 올해 100세밖에 안 됐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약간 이제 소회, 감상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 홀로 삽니다. 우리 마누라는 아직도 미국에서 애들만 좋다고 따라다닙니다.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발음이 또박또박 하셨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103세에 돌아가셨죠. 네. 근데 남기동 선생님도 학교에 오래 안 계셨어요. 제자 그러면 요과 1회래요. 우리네 머리에 내 제자. 그러면 요과 1회. 가장 머리에 남는다. 그리고 누구 강의실에 앉았던 거가 생각이 난다. 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과를 만들었을 뿐더러 요과 학생들에게는 적어도 1, 2, 3회에게는 남기동 선생님은 요과의 아버지셔. 남기동 박사님이 그 머리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어울렸어요. 성격이 좋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공부도 하고 머리도 좋지만 또 사회에 있는 저명인사도 잘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쌍용 시멘트라고 있어요. 쌍용 시멘트. 지금도 있어요. 쌍용 시멘트가. 이게 우리나라 2위죠. 2위. 지금 현재는. 그전에 1위였는데 쌍용 시멘트를 그분이 만들었어요. 고속도로를 뚫는다, 무슨 뭐 하천을 뭐 한다 그러면 전부 시멘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 시멘트야. 그 남기동 선생님이 이제 외국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정부 지원도 받고 이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협조받고 해가지고 그 쌍용 시멘트를 이제 기술자로 쉽게 해서 경영자는 아니고 기술자로 해서 그 세멘트 공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멘트를 자급자족하고 수출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세멘트가 그 산업의 근본이거든요. 뭐든지 세멘트 없으면 안 돼요. 이 건물도 그 세멘트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철근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그 기본 재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이 남기동 선생님이 아닌가. 우리 제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남기동 선생의 업적이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만큼 발전시키는 게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만큼 발전을 했다. 굉장히 큰 일을, 업적을 남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발전에 그러니까는 대학의 요과를 처음 만든 것도 남기동 선생님. 또 업체에서도 시멘트를 제일 먼저 만들게 하신 분이 남기동 선생님. 그러시니까 한국 요업계에 아주 그야말로 없던 물을 새로 만들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일요회라고 그래요. 일요회. 1회가 요업과 나온 1회. 그래서 일요회가 64년도, 아까 동문회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64년도에 졸업했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매월 만나. 지금까지. 매월 만나. 근데 요새는 늙어서 일들이 없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이면은 만나는 데가 있어. 거기 한 10명이 모인대요. 거기서 이제 뭐 고스톱도 하고 뭐 바둑도 두고 그렇게 일요회가 끈끈하게 잘 모여요. 그래갖고 언젠가 그 월간 중앙에서
일요회를 소문을 듣고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베란간 일요회 다 모여라 그래서 갔더니 그 중앙에서 와서 쫙 앉혀놓고 사진 찍어서 거기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끈끈한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영향이라 그럴까? 그리고 또 남기동 선생님이 워낙 아버지처럼 처음 시작할 때 가족적으로 이렇게 잘 대해주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한양여자대학에 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고 또 운명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혀 교수를 한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교수 생각을 아예 못하고 이제 64년도 졸업해서 65년도 결혼하고 7년 사이에 3남매 낳았어요. 2남 1녀. 그러고는 이제 쭉 그래도 애초에 거기 갈 때 도자기라고 요과를 생각을 하고 가는데 가보니까 세멘트, 내화물, 타일로 또는 유리, 물론 도자기 들었죠. 근데 도자기 뭐 원료만 배웠지 나는 이게 첨자 만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마침 나 한양대학교 요업과에 요업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업센터에서 청자 백자를 만드는 요즘으로 말하면 연구소예요. 그건 너무 저는 감사하고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아서 지금 돌밖에 안 됐는데 막내가 여기 와서 나 도자기 좀 배우게 해달라고 실험도 돕고 도자기 배우는 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응상 박사님이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73년도에 70년도는 졸업하고 9년 됐을 때 장충동에다가 그 한성도예 연구소라는 그런 그 도자기 만드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만드는 걸 어떻게 알고 MBC에서 한번 시연해달라고 MBC 그래서 시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손물레라고 했어요. 요만한 거 돌리면서 손으로 만든 그 도자기. 그걸 거기 가서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고 없으니까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공방은. 이 장청동 그 학원에 오기도 전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거 배우러 오겠다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배우고 그러고 났는데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한양여자대학에 그때는 실업학교인데 도예과가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마침 이두겸 공대 학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두겸 공대 학장님의 유명한 분이에요. 이 전문대학의 여자 전문 실업학교였어요. 거기 도자기 공예과, 의상과, 식용과 3개과에 40명씩 생겼어요. 거기 이력서 넣으라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나는 그냥 강의만 하겠다. 전의만 하고. 왜냐, 이거 차려놓은 게 있으니까 강의만 하겠다. 그랬는데, 이두겸 학장님이 오라 그래서 갔더니, 네 고생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냥 그거 가지고 이천에 가서 구우고, 그때는 흙 같은 것도요, 내가 살아 다녀야지. 아까 고생하셨듯이, 뭐 주문하면 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용달차 타고 가서 흙 싸오고, 또 만들어진 거 용달차 싣고 가서 여주 이천 가서 구우고 이래야 돼. 네 고생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말이야. 잔소리 말고 이력서 넣으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력서 넣어갖고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74년도에 실업전문학교가 생겼고, 75년 3월 10일에 의상, 도예, 식용 3과에 40명씩 120명 가지고 3월 10일 날 입학식을 했어요. 거기에 3과에 여자 선생이 하나씩. 3살, 여자 3살 3명이.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아까도 이 한양대학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때 공부한 사람들은 한양대학에 대한 감사가 무척 많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하면은 참 고맙다, 한양은. 우리 부모는 날 낳아줬고, 나를 길러서 먹여준 거는 한양대학이다. 내가 이제 요업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첫 직장을 아까 내가 대한도자기 주식회사 그 얘기 한번 했죠. 거기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는데 뭐 시험을 본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시험 보면 내가 떨어지니까 항상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 이희수 박사 있잖아요. 이희수 박사가 거기 지금 모집원되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갔어. 갔더니 한 30 몇 명이 왔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3명을 4명 뽑았다.
4명을 뽑았는데 한양대학에서 이제 요거과니까 나 하나, 그 다음에 연세대학에서 하나, 그 다음에 부산공대에서 2명, 이렇게 해서 4명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 가서 보니까 도자기하고 타일하고 이 2가지를 만드는데 한 번은 그 회사가 이제 도자기 회사로서 우리나라 최고로 1,500명 되고 일정시대 때부터 들은 그 만든 그 도자기 공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도 있고 그 키른이라고 또 도자기를 굽는 것이 독일 리드함마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그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좋은 회사였는데 그분 그 당시에 이제 뭐 수출을 조금씩 했어요. 근데 수출품을 만들었는데 계속 불량품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이제 실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출에 많은 도움을 회사에다 줬고 그래서 이제 그 타일 산업을 내가 많이 했거든. 네. 이제 창업을 우리나라 타일 차업의 1인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시설이 아니고 아주 열악하고 그럼 타일을 찍는 것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40톤, 50톤 이걸로 찍는데 지금은 2,000톤, 3,000톤으로 찍어. 타일 산업을 하려고 이제 그 인천에 이제 공장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 돈이 없으니까 임대를 했는데 그 염전이라는 거기 나올 거예요. 네네. 내가 만약에 염전 타일을 개발을 안 했으면 오늘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염전 타일이라는 것이 염전에 가면은 옛날에 장독 있잖아요. 독 깨진 거 그게 이렇게 엎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타일로 최종적으로 이제 소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울뚝불뚝하고 또 그게 또 까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햇볕 받으면 수증기가 빨리 이제 증발이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염전에 딱 붙으면은 안 떨어지게 뒤에 또 이제 말하자면 낙지나 있냐 뭐 이런 그 문어발식으로 그렇게 해서 안 떨어지게 이제 고안을 하고 사이즈도 너무 크면 안 되고 또 적으면 안 되고 그 두께 이런 것을 내가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했는데 그 히트 해가지고 지금도 그 서해안 지방이나 그 염전들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깔은 게 지금 있어요. 그 전에 월급쟁이 할 때 지금 그 서울에 이제 문정동이라고 있잖아요. 문정동. 저기 잠실 옆에 네. 문정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내가 히트하는 것이 건축 붐이 막 쫙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단독주택. 그때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단독주택을 짓는데 전부 벽돌을 싸가지고 짓는 거예요. 근데 벽돌이 모자라니까 브로크 있죠. 브로크라고 그러죠. 모르죠? 브로크라는 것이 세면으로 이렇게 만든 담주로 싸는데 담에 주로 이렇게 쌓고 그러는 시골집 가면은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렇지. 네. 구멍 뚫어지고 네네네. 그 브로크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크로 집을 지어가지고 팔면은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빨간 벽 타일을 개발을 해서 벽돌 그 딱 붙여놓으면은 벽돌집 같이 보여요. 아주 멋있게. 내가 월간 세라믹이라고 해서 월간 잡지를 내가 월간 도예, 월간 세라믹을 지금도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있는 34년 됐나 35년 됐어요. 그래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남기동 박사, 이중근 박사 이런 분들이 황군 그때는 황군이라고 그랬어. 황군 돈만 벌지 말고 우리 요게 말이지 잡지가 하나도 없다. 기술 정보지가 하나도 없다. 딴 데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섬유다 무슨 뭐 화공이다 하면은 잡지가 몇 개씩 있는데 요건 하나도 없다. 네가 좀 해라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처음 만드신 거예요.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질 못하고 네, 많이 쓰셨지. 다 그냥 벌어서 그거 갖다 댔지. 근데 그거는 진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어. 이제 여자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동문회에서도 여성 동문이 워낙 적으니까 좀 오라고. 그러면 나는 말을 좀 잘 듣는 편이라 오라고 그러니까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는데 정말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총동문회 한다 오라 그러면 더 열심히 가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은 나라도 가야지. 여자가 없으면은 한양대학 총동문회는 그냥 남녀공학이 아니고 한양대학은 완전히 남자들의 대학처럼 보이는구나 싶은 생각에 이제 자주 가게 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발전위원도 하고 뭐 자문위원도 하고 부회장도 이제 쭉 하고 그랬었어요. 나는 이제 사업하면서 뭐 회사가 많이 내가 막 1년에 막 하나씩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일곱 개 회사까지 했는데 사업 잘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 부회장을 오래 했어요, 내가. 변봉도 회장 할 때 부회장을 내가 오래 했고. 훨씬 오래전부터 하셨죠? 부회장 오래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문위원 오래 하다가, 한 3, 4년? 4, 5년 전에 자문위원장도 해봤고, 이제 발전위원도 해보고, 뭐, 한양대학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교육이라는 게 상아탑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우리 때는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도 물론 안 하면 안 되지만, 공부는 적당히 하고, 자기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좀 넓혀서 크게 보고 하는 그 학풍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건전한 그 한양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아까도 우리 그 동문회에서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한양대학의 현재 발전 방향, 추구하는 바에는 아무 그 이의가 없고 너무 감사하고 바람직해요. 총장님 하시는 거나 이사장님 말씀이나 또 총동문회장이나 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현재 사회 그 풍조를 봤을 때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이 나쁘면은 본인 스스로도 발전에 저해가 있고 또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배제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갖춘다는 건 그건 뭐 기본이고, 이제 우리 그 후배들, 내가 이제 한양대학을 나왔으니까 한양대학을 나오는 우리 후배들은 정말로 인격이나 인성, 품성이 바르게, 선하게 이렇게 갖는 그런 그 후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양대학은 원래가 건학정신이 너무 좋아요.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근면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나로 뭐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이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역시 한양대학 나와서 그래. 달라 한양대학 나온 사람은 많이 양보해. 역시 한양이냐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건강한 한양인으로 자라주기를 후배님들에게 부탁합니다.